왕의 권위는 추락하고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잡았던 19세기 조선. 그동안 안동 김씨들은 막강한 권력을 통해 관직을 사고팔며 부를 축적했고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이들은 다시 새로운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이 골라내려온 농부 출신 철종처럼 정치를 잘 모르는 왕을 원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왕의 제목으로 보이는 왕족들은 끊임없이 견제했고, 그로 인해 똑똑한 왕족들은 꾸미지도 않은 역모의 혐의를 뒤집어쓴 채 멀리 귀양 보내지거나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하응. 혈통으로 보면 피는 쬐끔 섞였지만 어쨌든 가계상으론 제법 가까운 왕족이었다. 똑똑한 왕족이면 안동 김씨에게 개죽임을 당하던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하응이 선택한 방법은 아무 야심 없는 모자란 건달 행세를 하고 다니기. 그런데 연기를 어찌나 잘했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별명은 상갓집 개였다고 한다. 그렇게 미친 연기로 세도가들의 견제를 피한 이하응. 하지만 사실 뒤에선 조대비에게 편지를 써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안동 김씨 시어머니 아래서 한많은 시집살이를 해왔던 조대비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명복이를 양자로 줄 테니 다음 임금으로 앉혀 함께 세도 정치를 타파하자는 이하응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12살 난 명복이는 아버지 이하응의 피나는 노력으로 왕이 됐고, 그가 바로 조선의 26대 왕 고종이다. 아들이 왕이 됐으니 이하응도 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에 봉해졌다. 고종을 왕으로 지명한 조대비는 정책 결정권을 흥선대원군에게 모두 넘겨줬고, 그동안 시정 건달 행세를 하며 깨달은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혁하기 시작한다. 흥선대원군은 60년간 이어진 지독한 세도 정치의 싹을 뽑기 위해 일부 안동 김씨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계에서 몰아냈다. 매관매직을 통해 관직을 얻은 탐관오리들에게 팽영이라는 엄벌을 내려 앞으로 매관매직이 씨알도 안 먹히겠다는 인식을 줬고, 자연스레 김씨 세력을 약하게 만들었다. 또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에 노력했는데, 원래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군사 행정에 대한 회의를 하는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 국정의 전반을 보는 곳으로 변질된 비변사. 오늘날로 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회가 하는 일을 다 총괄하게 된 셈으로 모든 일을 비변사가 처리하다 보니 왕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비변사를 조져버렸다. 나라의 재정도 지키려 했다. 오늘날 사립학교 같은 교육기관이자 공자를 비롯한 많은 성현들의 제사를 담당하던 서원. 처음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쟁 간의 쓸모없는 세력 다툼의 근원지가 됐고, 세금 면제 같은 특혜를 누리며 백성들에게 제사 비용까지 뜯어내던 동네 일진으로 전락해버린 서원도 조져버렸다. 당시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기에 서원 철폐 소식을 들은 수많은 유생들이 반발하고 일어났는데, 그때 흥선대원군은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며 유생들의 반발을 개무시하고 수백 개 서원을 정리했다. 비리가 넘치는 세금제도 역시 개혁했다. 특히나 양반은 내지 않았던 군포라는 세금을 이제 양반도 똑같이 거두게 했고, 이 과정에서 양반들의 반발이 엄청났지만 흥선대원군은 양반인 게 부끄러워 세금을 못 내겠다면 노비의 이름으로 내라고 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 밖에도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던 부당한 세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꾼 결과 국고도 채워지고 백성들의 삶은 훨씬 좋아졌다. 반면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한 일도 있었으니 왕의 권위를 살린답시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무리하게 중건했는데, 이때 든 비용이 현재 시세로 무려 3조 2천억 원. 돈이 쪼들리니 백성들에게 강제 기부금을 받는가 하면 서울의 사대문을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받게 했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자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돈의 가치는 똥값이 되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 다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또 천주교 신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 병인박해부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서양과의 수교를 거부하면서 결국 조선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보통 흥선대원군이라 하면 개방적이고 외교에 능한 며느리 명성황후와 비교당하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 보수적인 꼰대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은 하루 걸러 서양배가 출몰해 민가에 피해를 주거나
바로 옆집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탈탈탈 오지게 털리고 있었으니 서양과의 개항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후세에도 잘했네 못했네 말이 많은 흥선대원군. 하지만 긴 세월 썩어 들어간 세도 정치를 박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펼친 그의 정책은 그 어떤 개혁가보다 혁신적이었음은 분명하다.